그다음에 이제 유류분을 적게 주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유류분을 하는 유류분권자의 특별 수익을 찾아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실 분한테 확인하는 방법이 제일 좋잖아요. 현금 같은 경우 그렇게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상속의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예고를 드린 대로 유류분을 적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이 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유류분을 산정할 때 기초재산은 상속인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남아있는 재산 플러스 생전에 증여한 재산, 유증으로 준 재산, 여기에서 상속 채무를 공제하는 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고요. 그 다음에 제3자의 경우는 유증재산, 유증으로 받은 거 하고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1년 이내에 준 재산, 이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고,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기의 경우 그거는 1년 이전의 것도 대상이다. 예를 들어서 손주나 며느리한테 준 게 그게 악이다, 유류분 권리자를 해치는 걸 알고 줬다, 그러면은 손주나 며느리한테 준 게 1년 이내에 주지 않은 그 이전에 준 것도 대상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유류분에서 기초재산의 평가, 이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줬을 때는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줄 때의 가액이 아니고 돌아가실 때의 가액으로 시가로 하는데, 이게 만약에 돈으로 줘야 된다, 가액 반환을 할 때는 변론 종결 시점의 감정가로 합니다. 그 다음에 현금이라는 거는 현금 증여 시점의 가액에다가 물가 상승률을 곱해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1억을 줬다. 그러면 지금 그게 얼마냐? 그게 한국은행의 디플레이터 방식이라는 거, 물가 상승률을 곱해서 환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증여된 목적물이 매도되거나 멸실이 된 경우는 어떡하냐? 받은 사람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이 됐다, 그게 매매가 됐다, 그러면은 그거는 원상태대로 있는 것으로 보고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천재지변 같이 수증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가액이 적어졌다거나 멸실이 됐다거나 그러면은 그 현 상태, 그걸 그대로 놓고 감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유언대용 신탁이 문제가 된 적이 있고 지금도 문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유언대용 신탁이 유류분 대상인지 아닌지, 유언대용 신탁을 하면 유류분을 안 줄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도 유언대용 신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2020년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한번 1심 판결이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겼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그 1심 판결은 유언대용 신탁은 유류분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 나중에 따져보니까 유류분을 줄 것도 없고, 그래서 항소심부터는 아예 판단 자체가 안 된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유언대용 신탁을 하면은 유류분을 안 줘도 되나 보다 해서 이건 유언대용 신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지금은 하여간 2020년에 상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최종 수익자가 상속인인 신탁재산은 모두가 상속재산이다, 그거를 명확하게 해놓다 보니까 신탁재산은 거의 다 상속재산이고 그거는 유류분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언대용 신탁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신탁은 다 유류분의 대상이다. 유류분을 비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류분을 안 주는 방법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작년에 헌재에서 나면서 유류분권 상실 사유가 생겼고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고 지금 그 헌재에서 해서 금년 말까지는 법이 만들어지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돌아가시는 분이 직접 나는 쟤한테는 유류분 안 주고 싶다, 그러면 그 사유를 법원에 청구해서 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유언으로 쟤는 유류분 주지 마라, 또 하나는 그냥 돌아가셔도 상속인, 같은 상속인들이 쟤는 유류분권 상실 사유에 해당한다, 그래서 유류분권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입법이 되겠지만 상실 사유는 대개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하나는 폐륜이나 학대 같은 행위가 있었다, 그런 것이 유류분권 상실 사유로 법에 제정이 될 것으로 지금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유증하고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을 때 일단 유류분 청구가 들어오면은 유증에서 먼저 가져갑니다.
유증 액수가 많으면 생전 증여를 받은 재산은 보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같은 사람이 생전 증여도 받고 유증도 받았다. 그러면은 유증에서 먼저 가져가고 생전 증여 받은 것들은 보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중요한 재산은 생전 증여를 하고 나중에 이제 또 유증을 뭐 상당 부분 해서 유류분이 들어오면 하여간 유증에서 거의 다 가져가게, 그리고 중요한 재산은 그 유류분 대상이 안 되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류분을 적게 주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유류분을 하는 유류분권자의 특별 수익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제 그러려면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실 분한테 확인하는 방법이 제일 좋잖아요. 현금 같은 경우 그렇게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생전에 이 통장이나 이런 데 안 나오는 부분들은 사실 확인서를 작성받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부동산에 관해서는 이제 재산세 과세 증명을 발급받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등기부 등본하고 비교해서 증여한 것들은 거의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등기가 안 된 것은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시면 미등기 건물에 관해서는 거기에 전부 다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금 증여를 한 거는 물론 이제 제일 좋은 거는 통장에 나와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 현금으로 줬을 때가 문제인데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분들은 뭐 가계부를 또 꼼꼼하게 작성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차용증, 일기장, 메모장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소송에서 법원에 제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기재가 되어 있어도 법원에서는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확보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세청에서 이제 증여세 납부네요. 그거를 뭐 발급을 받으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확인서 같은 경우도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뭐 가족이나 지인들의 사실 확인서도 소송을 할 경우에는 유력한 증거 자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고가의 그 예술품이나 금고의 소장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금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도 참 상속에서는 이게 참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피상속인 생전에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어떤 미술품이나 이런 거를 뭐 누구한테 줬다든지 어디에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내 금고 속에 뭐 금괴가 있다. 이런 것들을 자녀들한테 알려주시는 게 제일 좋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알려주실 기회가 없든가 알려주시지 않고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마지막에 간병하는 간병인이나 개호인 거기서 뭐 그림을 누가 가져갔다든가 뭐 금고가 어떻게 됐다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유류분 소송을 막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피상속인 입장에서는 생전에 유류분 상당액은 그냥 모든 상속인들이 갖게 하는 거, 이제 그게 일단 유류분 소송을 막을 수가 있는 거고, 생전에 그렇게 주지 못했다 그러면 유언으로라도 유류분 상당액, 결국은 각 상속인들의 법정 상속분의 반이잖아요. 2분의 1. 그 정도는 유언으로라도 주면 자녀들 입장에서는 소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녀들끼리 어떤 우애를 계속해서 가지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상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기여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10년 동안 부모를 부양했다. 그러면 당연히 기여분을 받냐?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